안녕하세요. 하리하리입니다. 오늘은 18일에 마감하는 MBC 경력 채용 이제 해설을 하려고 여러분들 앞에 섰고요. 일단 경력 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설명을 좀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본질은 신입 채용과 동일해요. 즉, 이전의 이력들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쌓은 역량, 그리고 그 역량이 지원한 직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그런 것들을 일단 골자로 보셔야 되고요. 경력 채용이라 함은 결국 이제 요새도 신입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즉시 전력감으로서 지원자들을 바라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디어 업계와 MBC의 지원 직무 담당자로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워둔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죠. 회사가 세워둔 방향성에 부합하는 퍼포먼스를 반드시 내야만 합니다. 경력 채용은요 반드시 내야만 해요. 그리고 이전 이력들을 거치면서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 고유의 커리어나 회사를 셀렉하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회사는 인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경력을 바라보는 회사의 시선과 신입을 바라보는 회사의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물론 순수 신입 때는 그 순수함이 어느 정도는 먹힐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순수 신입 때와 같은 동일한 나이바움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 저는 필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새 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그랬고 중고 신입들이 신입 채용에 특히 좀 이제 약간 마이너한 회사라고 하죠. 좀 스케일이 작은 회사에 이력이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중고 신입이 탑티어급 순수 채용 신입 채용에 지원한 요즘 고려했을 때 이번 채용 이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게 MBC 23년 전 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컨텐츠 마케팅 같은 경우는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우린 경력 채용에 대한 어느 정도 개괄적인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문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는 회사 업계, 즉 미디어 업계와 MBC가 A란 특징을 보유하고 있고 나 역시도 A란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 모두 천생연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지원 동기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지원 동기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치환이 될 수 있어요. 입사하게 된다면 우리가 높은 확률로 24시간 중 제일 오랜 시간을 회사에서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기준과 회사 선택하는 기준이 일맥상통한다 라고 간주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각자만의 이유에 입각해서 선택이란 걸 합니다. 그 기준과 이유를 종합해보면 어떤 공통점이 보이고요. 이것을 일반화, 추상화시키면 그게 자기만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입각해서 회사의 행보를 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회사 행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제 기저에 깔리는 건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회사 소개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지원록을 쓰는 데 있어서. 아셨죠? 그 다음 회사를 바라볼 때 있어서는 지원한 직무에 맞춰서 회사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컨텐츠 마케팅 지원자인데 회사에 대한 이슈를 뭔가 인사나 뭐 재무 관련 이슈를 갖고 와서 회사 지원 동기의 소스로 쓴다. 물론 뭐 아예 틀리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원 직무와 무관한 회사 이슈는 업계 이슈는 굳이 뭐 쓸 필요가 있나 저는 싶기는 해요. 그 다음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지원 동기는 결국 회사 소개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자기 얘기를 한 저는 70% 정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를 분석할 때도 결국은 여러분의 커리어를 매크로하게 훑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커리어를 예를 들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전 회사까지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의 회사 선택 기준은 이거고 이 기준에 MBC가 부합한다.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한다는 그 타이틀을 결국 지원 직무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지원 동기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원 동기, 회사를 지원하는 동기,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표현의 문항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나의 선택 기준이 이제 셋업이 돼야 돼요. 나의 선택 기준이라고 하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인데 그래서 제가 매번 뭐 영상이 됐던 브런치나 블로그 글이 됐던 항상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립니다. 여기 나온 단어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속하는 단어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단어, 밑줄 그 단어에 대한 꼬리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 대한 분석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리더십 같은 단어도 보면 서번트 리더십, 즉 희생을 이제 요하는 리더십이 있고 솔선수범이라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죠. 카리스마 리더십, 소통형 리더십, 뭐 책임감을 발휘한 리더십, 뭐 리더십의 종류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뭐 예를 들면 책임감이라는 단어도 선천적으로 뭐 부모님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서 그 DNA에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나는 상당히 개인주의자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트리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내가 속한 조직을 먼저 생각해야겠다 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면 근데 그 후천적인 책임감을 발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원래 갖고 있던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향을 이제 기르기에는 상당히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감이라는 단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속하는 단어에 대해서 스스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속하는 단어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꼬리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이 단어들에 대한 분석이 되고 여러분들에 대한 분석이 되고 그 분석을 기반으로 회사 선택 기준이라는 이 애매모호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항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2번 문항 아시죠? 입사와 포부인데요. 입사와 포부라고 하면 결국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건 지원 동기가 회사나 업계의 현재, 나의 현재와 관련된 거라면 입사와 포부는 한마디로 나의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회사나 업계 모두 항상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미래를 꿈꿉니다. 예를 들면 2021년에 나와서 약간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 맞춤형 광고 같은 것도 어떤 미디어 업계, 이 광고 매출과 관련된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발견한, 여러분들이 주목한 그 미래가 현실이 빨리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여가 가능한지,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특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그거를 이제 갖고 있는 직무 담당자로서 업무를 한다면 여기에 언급할, 2번에 언급할 그 미래가 더 빨리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지원 직무 담당자로서 미디어 업계나 MBC에서 계속 일하게 된다면 될 수 있는, 될 것 같은 전문가의 모습을 상정하는 것도 입사법의 포인트예요. 어떤 기업들은 그걸 꿈이라고 표현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제가 설명한 전문가란 뭐냐면 이 회사나 업계가 이런 비전을 실현하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바로 떠오를 수 있는 희소가치가 높은 존재, 저는 그거를 전문가라고 표현합니다. 전문가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문가가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역량 중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은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킬지, 부족한 역량은 어떻게 보완을 할지, 이런 식으로 그 미래에 다다르기 위한 계획까지 언급해줘야지 입사 포부가 퍼펙트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언급할 전문가가 돼서 MBC나 미디어 업계,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 업계는 뭐 일개 방송국일 수도 있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OTT도 업계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들이 설정해놓은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할지까지 설명하는 것이 입사법의 골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지원동의 입사와 포부 모두 역량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필요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역량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뭐뭐력과 능력을 붙였을 때 말이 되는지, 그리고 공기업 직무기술서를 들여다보면 보통 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눕니다. 태도, 여기서 말하는 태도는 적극성, 열정, 배려, 책임감, 이런 것들을 태도라고, 애티튜드라고 말하는데요. 태도라는 건 사실 모든 직장인들이 갖춰야 될 직업 윤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태도보다는 지식이나 기술,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결국 스킬이라고 하는데요. 테크닉 아니에요. 테크놀로지 아니에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역량을 풀어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역량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할 때 항상 뒤따라야 될 게 차별화라고 설명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꼼꼼함이 다른 사람들의 꼼꼼함과 뭐가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의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꼼꼼함을 지원한 업무에 쓸지, 이런 것들이 결국 차별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쳐줘야 될 게 관련 경험이에요. 이 역량을 기른 노력이나 과정일 수도 있고 이 역량을 발휘해서 낸 성과일 수도 있는데, 저는 성과보다는 노력이나 과정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전 회사나 어쨌든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냈던 그 성과라는 것이
지원할 회사 MBC에서 똑같이 지원했던 보장이 없죠. 그쵸? 그래서 저는 그 성과보다는 노력이나 과정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자소서를 쓰는 여러분들을 회사에서 좀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원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량에 대한 간단한 이제 설명이에요. 서울대병원 행정직에서 직무기술서를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실제 이렇게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눠져 있어요. 지식이라는 게 보면은 뭐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지식, 홍보 자료 작성 관련 지식, 재고 관리 사무 관련 지식, 보험 급여 관련 지식, 필요 기술 보면은 전산 관리 위한 오피스 프로그램 활용 능력.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커널이나 MOS, 모스 이런 거를 그냥 그 자격증이 있다 없다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요. 그 자격증을 어떻게 땄는지, 자격증을 따면서 뭐가 어려웠는지, 그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쌓은 능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후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을 따기 전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했던 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오피스 프로그램 활용 능력이라는 저 한 줄에서 우리는 파생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도 같은 거는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제 기준에서 역량의 범주에 들어가기 좀 모호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지식이나 기술에 조금 더 밸런스, 무게중심을 두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3번 문항은 경력기술이에요. 경력기술 관련해서는 제가 이 두 가지 경력기술서 관련 문항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거든요. 첫 번째 문항은 결국 IBK 기업은행에서 나온 경력기술서고요. 두 번째 경력기술서 문항은 수자공사 문항이에요. 저는 두 가지 문항 중에는 수자공사 문항에 조금 더 밸런스를 좀 이제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수자공사라고 하는 건 결국 여기 보면은 입사 지원한 직무 관련 교육 경력 경험상에 대한 기술, 본인이 맡은 역할, 그 역할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거기서 낸 성과, 그리고 성과라는 게 정성, 정량적 측면 나눠서 작성이 나오죠. 정량이 보통 이제 숫자, 수치로 나오시는 걸 정량이라고 하고요. 수치로 말할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성과라고 낼 수 있을 만한, 뭐 예를 들면 갈등을 봉합했다는 것도 정성적 측면에서 성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더 기울였던 노력, 성과로 인해서 조직에 기여한 내용 및 어떤 기여를 했는지, 기여 정도, 그리고 뒤가 저는 중요해요. 이 여기에 썼던 교육 경력 경험이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설명을 해주는 것이 경력기술서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중요한 건 1번과 2번에 썼던 내용들을 3번에도 쓰는 게 맞는데 3번은 도제식, 팩트만 나열한다고 본다면 1번과 2번은 3번에 언급하게 될 그 짤짤이의 팩트들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길렀고 그 역량 혹은 그 팩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나의 아이덴티티가 MBC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MBC에서 맡게 될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란 건 그 업무에 더 빨리 적응하게 만들지, 업무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등을 생각해보는 것이 이 3번 문항, 아니 1, 2, 3번 문항을 관통하는 고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업계 회사 이슈에 대해서 제가 이 이제 자소서 이제 자료를 만들면서 지금 제가 또 유료 프로그램을 의뢰받아서 MBC 자소서 컨텐츠 마케팅 분 한 분 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피드백을 드리면서 찾았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 줄 한 줄로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21년에 나온 기사인데 맞춤형 광고도 하나의 컨텐츠 시대가 됐죠. 사실 오래전부터. 그래서 차라리 우리 옛날은 뒷광고를 갖고 사람들이 욕을 한다면 이제 광고를 되게 재미있게 만든 것 자체가 조회수를 빵빵 터트리게 하죠. 참고 뭐 예를 들면 돌고래 유괴단 같은 애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빵 떴죠. 근데 이 맞춤형 광고 같은 부분들은 또 사실 21년에 나오고 흐지부지 됐던 게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광고 영업을 MBC 거를 코바코가 대행하더라고요. KBS나 SBS 같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말이죠. 이게 조금 특이사항이라면 특이사항이었고, 그래서 제가 2-1에 써놨지만 광고 영업의 의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MBC 차기 사장이 그런 말씀도 하시긴 했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슈는 이번에 피지컬백 같은 그런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 이런 프로그램, 거기서 보면은 OTT의 컨텐츠를 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MBC도 그런 쪽의 수익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OTT 플랫폼 관련 이슈인데, 넷플릭스에서 중간 광고를 도입한다고 했나요? 그래서 광고를 감해한 대신 요금제를 좀 낮춘다. 이 이슈도 사실 몇 달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이슈들이 이렇게 됐는데, 이 이슈들도 벌써 몇 달 정도 됐던 이슈들, 혹은 물론 최근 이슈들도 있긴 한데요. 요즘엔 아시겠지만 정말 사회의 변화가 너무너무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이슈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성과나 역량,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이슈가 뭘지 여러분들이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있는 걸 써야지 붙는다, 이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자수로 접근한다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필패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MBC 23년 하반기 경력채용 관련 문항 해설, 업계 이슈 해설, 경력채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을 마쳤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꼭 MBC 합격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